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주제는, 요 근래 제가 굉장히 좀 뭔가 실망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우리 인구 구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어떠한 모습을 가질까에 대한 좀 폭넓은 주제가 돼버렸는데요. 제가 말을 꺼내놓으니까 너무 좀 중언부언이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은 얘기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고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결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뭐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솔직히 그 조직의 이름도 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래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라고 서두를 꺼내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또 예산을 갖다 씁니다. 그런데 사실 뭐 금융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실제로 저출산에 대한 원인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원인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막 핫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거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신생아 대출 27조, 그 다음에 역전세 50조, 채권에 대한 강원도 그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50조, 대략 200조 정도의 돈을 풀었고요. 더 웃기는 건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각 은행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커지니까 세출도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지껏 제가 판단한 바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의 작품이에요. 정부의 정책. 그럼 정부의 무슨 정책인가? 제가 봤을 땐 박근혜 정권 이후부터 시작된 빚내서 집 사라. 전세자금 대출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부모가 큰 자산을 갖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밑의 자녀들은 결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태어나서 자기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설령 의사 출신이라 하더라도요, 의사도 다 종류별로 달라요.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정도가 돼야 겨우 몇 년, 한 10년 일을 해야 서울에 나름대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직종들은 구할 수 없어요. 아니면 코인 해서 뭐 몇십억을 벌었거나, 주식을 해서 몇십억을 벌었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 게임, 그 불법 게임이 있죠. 그런 것을 해서 몇십억을 벌었거나, 아니면 마약 같은 거를 통해서 몇십억을 벌었거나, 사업을 통해서 몇십억을 벌었거나, 이런 류의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거나 연예인이거나 이런 류의 사람들 외에는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소수의 사람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정부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명으로 준다고 해도 정부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던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고요. 지금도 부동산 시장을 펌핑질을 하기 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순진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단순히 데모가 아니라 저는 아무도 막지 않고 있어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나쁜 걸까? 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안 되나요? 당연하게 새로 태어나는 젊은이들, 결혼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돼요. 그들에게 1, 2억을 더 대출해 줄 것이 아니라 1, 2억을 더 하락한 부동산을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통해서. 전세 대출 없애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원 미친놈이 떠드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더 하락하면 아주 발작을 하면서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한 거 알고 계시죠?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말은 기업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수는 점점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부채로 모든 사람들이 돈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요. 자영업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수출 기업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기업도 실적이 나빠질 겁니다. 왜냐고요? 수출 기업들은 대부분 그냥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단가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할 때 그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싼 가격에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많은 수입을 할 때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수출을 해도 이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장기적으로 수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수입이 일단 문제가 생겼죠. 그럼 수출도 문제가 생기고 내수는 내수대로 안 돼요. 모든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업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조선도 사실은 저가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LNG도 똑같아요. LNG 우리나라가 많이 붙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LNG도 결국엔 조만간 중국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반도체도 저가형 반도체는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잡고 있는 건 D램 분야 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이 지금 반도체 상황을 보면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중국이 조만간 반도체도 아마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만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 반도체가 그나마 제자리를 해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산업은, 화학산업도 지금 중국에 많이 먹혔고요. 모든 산업이 딱 반도체하고 자동차 빼고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국가는 뭘 해야 되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산업에 AI 반도체부터 시작해갖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정신을 쏟고 기초과학에 더 많은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오로지 딱 하나, 부동산 하락하는데 모든 돈을 쏟고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 이게 막아질까? 저도 사실 의심이 돼요. 지금은 막혀 있고 또 하나 버블까지 가기 위해 온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IMF 사태 왔을 때 우리가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빼가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의 헤지펀드들이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쟤네들 저거 좀 의심스러운데 분명히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출생아 수, 출산자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정부가 계속 부동산에만 펌프질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임계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2년 후일지 적어도 10년 후일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아르헨티나가 되거나 그나마 잘 돼도 일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저는 일본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점점 베이비붐 세대 1차, 2차 퇴직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나마 디플레가 되면 그나마 안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초인플레로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설령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나머지는 손가락 발 건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은 휴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소수의 재벌들 외에는 집들 자체가 다 공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부를 보면서 와, 정말 대책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는 날짜를 받아놨다. 언제인지 모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그래 대책을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누군가 대책에 대한 걸 언급을 해 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면 고민을 해보고 다시 동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